귤 맛있어요? 아, 예. 제주도에 있는 제자가 보내줬어요. 예. 자, 그러면 이제 대리 해보십시다. 대리. 이 대리를 여러분들이 어렵게 생각하셔요. 응?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 일상생활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대리 뭐 있어요? 그래요. 대리 기사도 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김대리, 이대리, 박대리 있잖아요. 그렇죠? 은행에 가든 회사에 가든 김대리, 이대리, 박대리 뭐 하든가요? 자기 책상에 앉아서 전화 받고 사무 보죠. 사무 보는 거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일하고 있죠. 일하는 게 뭐예요? 법률행위 하고 있죠. 그렇죠? 그런데 효과는 다 누구한테 기속돼요? 회사. 그 회사가 누구예요? 본인. 회사가 본인. 그렇죠? 그러니까 대리는 법률 행위는 누가 한다? 대리인이 해요. 대리인이 해요. 맞은편에 누구하고 해요? 상대방하고 해요. 그런데 법률 효과는 누구한테 기속된다? 본인한테 기속된다. 본인한테 기속된다. 이쪽은 상대방이 본인이니까 상대방한테 기속이 되겠죠. 그렇죠? 이 대리는 그럼 왜 하는 거예요? 대리제도는 도대체 왜 있는 거예요? 왜? 왜 도대체 대리를 시키는 거예요? 이 대리는요, 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김대리, 이대리, 박대리 있잖아요. 그러니까 법률행위 하는 사람이 여러 명 있잖아. 여러 명 있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거래가 신속 원활하게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주 쉽게 느낌 팍 오게 해줄게 또. 응? 여러분이 중개업소 사장님이야. 실장이 한 명만 있어요. 그럼요. 하루에 계약 한 건 하죠. 실장이 10명 있어요. 그럼요. 계약을 10건 할 수도 있잖아. 그렇죠? 근데 돈은요. 사장이라니까 다 들어와. 나 한 거 없어. 그런데 다 들어와. 그렇죠? 그러니까 거래가 어때요? 신속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뭐가 있는 거예요? 대리제도가 있는 거예요. 응? 그러면 자, 요 대리하고 여러분들이 구별할 게 하나 있어요. 대리는 법률행위를 대리인이 한다는 거잖아요. 법률행위를 대리인이 한다는 얘기는 의사표시를 누가 한다? 대리인이 한다. 그렇죠? 그럼 이게 의사표시잖아요. 그럼 내심의 의사를 누가 결정한다? 대리인이 결정하는 거예요. 본인이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법률행위를 대리인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심의 의사를 대리인이 결정해요. 표시행위 누가 해요? 대리인이 표시해요. 이 대리하고 구별할 사람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자. 자, 사자가 누구라 그랬어요? 라이언은 아니라 그랬죠? 그렇죠? 그러면요. 돌아가신 분 말고 심부름 하는 사람이죠. 심부름 하는 사람. 그렇죠? 심부름 하는 사람. 자, 심부름을 누가 시켰어요? 본인이. 그렇죠? 아버지가 팔팔한 값 사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내심의 의사 결정했죠. 그렇죠? 본인이 결정했어요. 그런데 사자가 가서 뭐 해요? 표시행위 하죠. 사자가 가서 뭐라 그래요? 티스 하나 주세요 그랬어요. 내심의 의사는 본인이 88이라 그랬는데 사자가 디스 하나 주세요. 내심의 의사 표시가 일치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그럼 그건 뭐예요? 본인은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모르니까 그게 뭐예요? 착오요. 착오요. 그렇죠? 그게 착오라고 착오. 응? 그래서 본인이 내심의 의사 결정하고 사자가 표시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한테 왜 필요한 거냐면 그럼 대리는 의사표시를 누가 하는 거예요? 대리인이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자는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하자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해야죠. 사기 강박을 누가 당했느냐?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해야죠. 근데 사자는요. 의사표시를 누가 하는 거예요? 여기 본인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를 기준으로 하자를 판단해야 돼요?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된다.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건 그거예요. 대리하고 사자의 차이가 뭐냐. 대리는 의사표시를 대리인이 하니까 하자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결정하는 거고. 그렇죠? 그런데 자,
사자는 그 내심의 의사를 본인이 결정하니까 의사 표시를 본인이 하는 거잖아요. 그럼 하자는 본인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됐어요? 자, 이 대리는 목차가 이제 3개가 있어요. 하시는 게 1번 대리의 삼면관계, 그래서 법률관계해요. 그럼 대리는 이제 이렇게 그림으로 그리면 삼각형으로 그려요. 대리는 그림을 그리면 삼각형으로 그래요. 그러면 법률행위는 서로 마주보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쳐다보면서 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법률행위는 대리인이 맞은편에 누구하고 상대방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가 대리인이고 여기가 누구예요? 상대방이잖아요. 근데 효과는 누구한테 기속돼요? 본인한테. 그러니까 본인을 위에다 써주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줄이 거지죠? 줄이 거진다는 얘기는 법률 관계가 있다. 그렇죠? 법률 관계가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법률 요건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법률 요건은요. 법률 행위 아니면 법률 규정. 그렇죠? 그래서 본인하고 대리인 사이에 법률 행위에서 줄이 거지면 얘는 법정 대리. 법률 행위에서 줄이 거지면 얘는 법정 대리. 만약 아니 법률 규정에 의해서 줄이 거지면 법정 대리. 법정이 법률 규정이니까. 그렇죠? 그런데 법률 행위에 의해서 줄이 거지면 임의 대리. 이 본인이 대리인한테 수권 행위, 대리권 주는 행위를 해요. 수권 행위, 이게 법률 행위야. 그러면 법률 행위에서 대리권이 부여되면 임의 대리. 법률 규정에 의해서 대리권이 부여되면 법정 대리. 그렇죠? 그러면 이 대리는 상대방하고 뭐 하겠어요? 법률 행위 하죠. 그렇죠? 매매 계약 하죠. 그럼 또 줄거질 거 아니에요. 그럼 법률 효과는 누구한테? 본인한테. 상대방은 상대방이 본이니까 귀속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줄거지는 거 아니에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법률 관계가 있다. 서로 권리 의무 관계가 있다. 그렇죠? 그래서 대리의 삼면 관계는 요 본인하고 대리인 사이 있죠? 본인하고 대리인 사이의 관계는 대리권. 얘가 얘한테 대리권 줄 거 아니에요. 대리권. 그럼 이제 얘는 대리권을 가지고 상대방하고 뭐 하겠어요? 대리 행위 하겠죠. 대리 행위. 하니까 뭐가 발생해요? 법률 효과, 대리 효과. 대리 효과는 본인하고 누구한테? 상대방한테 기속되겠죠. 요게 이제 대리의 삼면 관계예요. 삼면 관계. 두 번째가 뭐 하시는 거냐면 복대리라고 있어요. 복대리는 조금 이따 또 나옵니다. 요때 복자 있죠? 요 복자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할 때 그 복자가 아니고요. 다시 복자. 다시.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중복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대리인이 다시 선임한 대리인. 그 사람이 복대리입니다. 응? 복대리. 자, 이제 세 번째가 뭐가 있냐면 무권대리요. 대리는 목차가 이렇게 3개입니다. 대리의 삼면관계, 복대리, 그 다음에 무권대리 3개인데 이 중에서 뭐가 제일 중요하겠어요? 그래요. 얘가 제일 중요해요. 무권대리는 하실 게 2개가 있어요. 무권대리는 협의의 무권대리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표현대리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협의의 무권대리하고 표현대리는 뭐가 다를까요? 글자 수는 같고 얘는 그냥 대리권이 없어요. 근데 얘는요. 표현이 돼 있네. 뭐가 표현이 돼 있다는 거예요? 대리권이 없는데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표현이 돼 있다. 대리권이 있는 것 같은 외관이 존재한다. 얘는 그게 있다 없다? 없다. 둘 다 뭐예요? 무권대리예요. 대리권 없이 대리행위를 했는데 얘는 그냥 없는 거고 얘는요. 꼭 있는 것처럼 표현이 돼 있다. 외관이 존재한다. 그게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요. 요 협의 무권대리 얘가 아까 대리가 3문제 나온다 그랬죠? 그렇죠? 여기 협의 무권대리 있죠? 얘 반드시 문제 나와요. 별 3개. 별 3개 안 나오면 장 지지는. 그래서 반드시 문제 나와요. 얘는. 그리고 문제 나오면 거의 90% 이상이 뭐로 나오냐? 얘는 사례로 나와요. 사례니까 가불병으로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럼 우리는 공부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뭘 어떻게 돼? 사례로 해야지. 문제 풀 때도 사례 문제 풀어야 되는 거고. 문제 나오는 대로 공부하면 돼요. 응? 얘는. 그런데 표현 대리는 뭐로 문제 나오느냐? 판례입니다. 올해도 그랬어요. 올해도 대리가 3문제 나왔는데 얘는 사례 문제 나왔고 얘는 판례 문제 나왔어요. 똑같아요. 자, 그럼 여기서 2문제 나왔으니까 얘하고 얘는요. 합쳐서 1문제 나온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얘하고 얘는 합쳐서 1문제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여기가 문제야. 여기가. 얘는 문제가 아니고 얘가 문제야. 이 2개가 양이 많아요. 양이 많아. 그런데 2개가 지금 1문제 나온다는 얘기는 넓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넓게 나오니까 깊게는 나온다 안 나온다. 깊게는 안 나와요. 그러니까 깊게 들어갈 필요가 없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공부할 때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느냐? 뭘 위주로? 조문이야. 조문 위주로 조문을 해석할 줄만 알면 되는 거라고. 여기서 힘 뺄 필요가 없다고. 여기서는 이 2개는 조문을 위주로 딱 필요한 내용만 정리하시면 되는 거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느냐 이거 집중적으로 하시면 된다고. 자, 그럼 이제 대리의 삼면관계 쪽에서 프린트 한번 보세요. 오늘 이제 하실 게 뭐 나와 있냐면 자기계약 쌍방대리 나와 있죠. 그렇죠? 자, 그럼 제일 먼저 자기계약부터 해볼게요. 용어하려고 하는 거예요. 용어하려고. 자, 대리에서 자기라고 나왔어요. 대리에서 자기라고 나오면 일단 이 자기는 A는 아니야. 그렇죠? A한테 자기 그러잖아. A는 아니에요. 그럼 자기는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대리인이요. 대리인이요. 근데 우리는 자꾸 자기 그러니까 자기. 본인을 생각하기 쉽다고. 그렇죠? 그래서 자기라고 나오면 누구다? 대리인이에요. 대리인. 그러니까 대리에서 자기하고 본인은 같은 사람이야, 다른 사람이야? 다른 사람이야. 전혀 다른 사람이야. 대리에서 자기라고 나오면 누구다? 대리인입니다. 대리인. 그러면 자기 계약은요. 대리인이 자기 혼자 계약하는 거예요. 대리인이 자기 혼자 계약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리인이 뭐가 됐다는 얘기예요? 본인을 대리하고 지가 상대방이 된 거야. 대리인이 상대방이 된 거야. 그러니까요. 대리는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해야 돼요? 본인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자기 계약을 하면 누구를 위해서 하겠어요? 자기를 위해서 하겠죠. 그렇죠? 자기가 대리인이라니까 자기를 위해서 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럼 본인한테는요. 해가 될 거 아니에요. 본인한테 피해가 되니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게요. 아직도 느낌이 안 왔어요. 에? 느낌 내가 확실하게 오게 해줄게. 에? 느낌을 확실하게. 공인중개사 시험이 어려워요. 그렇죠? 어려워요. 맞아요. 어려운 건 맞아요. 응? 근데 뭐가 어렵냐면 일단 말이 어려워요. 그렇죠? 국어가 어려워. 시험 문제도 국어가 어려워서 어려운 거지 사실 민법이 어려운 건 아니야. 민법은 양은 많은 건 많아. 양이 많은 건 맞아. 그렇죠? 그냥 양을 줄이면 되는 거지. 말이 어려운 거야, 말이. 그렇죠? 근데 이 어려운 걸 왜 여러분들이 해갖고서 지금 따려고 하느냐고. 자격증을 따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격증을 따려고 하는 이유가. 그래,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근데 잘 먹고 잘 사는데 내가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야 내가 사무실을 낼 수 있어. 사무실을 내면 사람들이요. 나한테 팔아달라, 사달라, 나한테 맡길 수 있거든. 자격증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야. 그렇죠? 그런데 나한테 팔아달라고 오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있냐? 궁박한 사람이 있어요. 반드시 이걸 꼭 팔아야 돼, 지금 이 사람은. 자기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팔아야 되는 사정이 있는 사람이 있다고. 그런 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초급매, 극급매 이러죠. 그렇죠? 그렇게 좋은 물건은요, 시장에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시장에 안 나오고 누가 먹어요? 네, 중개사가 먹어요. 중개사가. 그거 하려고 하는 거야, 사실은. 그러니까 중개사는 중개를 한다는 생각을 하면 안 돼. 중개를 하면 그거는요. 이게 영어로 하면 이제 브로커라 그러잖아요. 수수료 먹는 거야. 그렇죠? 그게 아니고 투자를 해야 돼. 투자를. 그러니까 일단 중개사는 좋은 자리를 일단 잡아야 돼. 위치. 사무실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고 두 번째는 자기 자본이 좀 있어야 돼. 그래야 물건을 딱 왔을 때 딱 잡을 거 아니야. 그렇게 해서 버는 거예요. 응? 그런데 자, 이 사람이 지금 궁박해. 시세보다 지금 3천이 싸요. 응? 그런데 팔아달라고 맡겼잖아. 그렇죠? 맡겼는데 뭐라 그러냐 중개사가 또 깎아. 500만 깎으면 살 사람이 있다 이게. 그렇죠? 누가? 내가. 그렇죠? 또 깎는 거 아니야. 그럼 이 사람은 또 깎이는 거 아니냐? 본인한테 해가 되는 거 아니냐고. 그렇죠?
본인한테 해가 되는 거야. 그런데 만약에 내가 산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렇게 안 팔지. 기분 나쁠 거 아니야. 누구를 불러요? 남편 불러요. 그렇죠? 친척 불러요. 남편인지 친척인지 어떻게 알아? 그렇죠? 그러니까 자, 중개사법에서는 자기 계약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돼 있어요. 그래, 안 된다고 돼 있는데 안 하냐고. 안 된다고 돼 있으면 우리는 안 하냐고. 하잖아요. 그렇죠? 증권회사 직원은 주식 투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는데 해야 안 해요? 해요. 다 명의 빌려서 하잖아. 그렇죠? 아, 이게 뭐 사람 칼로 찔러 죽이고 뭐 사기친 거야? 아니잖아, 지금. 아, 이 사람이 내가 사줬으니까 왜 어딘간 팔아야 돼. 그 사람 꼭 팔아야 되는 사람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사준 게 그 사람한테 뭐야? 꼭 필요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격증을 따야 되겠죠? 그렇죠? 일단 그리고 난 다음에 해야 되겠죠? 아니 이거 하려고 하는 거야. 사실 옛날 중개사들이요 돈을 번 건 이걸로 벌었어. 중개가 아니고 이걸로 벌었어. 이걸 잘해야 돼 이거를. 그러니까 내가 맨날 이렇게 물건을 보니까 왜 전산을 보잖아요. 그럼 시세를 알잖아. 부동산 시세들 아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그런 물건이 나왔을 때는 자기가 본능적으로 먼저 잡아야 된다고. 응? 그리고 빨리 또 처분도 하는 거고. 응? 그렇게 해서 자기 계약하시는 거란 말이야. 느낌 왔어요? 이제 자기 계약? 그렇죠? 자, 두 번째 이제 쌍방대리 해보십시다. 쌍방대리는 뭔 소리겠어요? 말 그대로 쌍방을 대리하는 거죠. 쌍방을 대리하는 거. 그렇죠? 그러면 쌍방을 대리한다는 거 쉬운 말로 풀면요. 양다리 걸치는 거죠. 양다리 걸치는 거. 그냥 양다리 걸치는 거니까 아직 느낌이 안 왔어? 느낌 팍 오겠다 해줄게요. 응? 이게 이제 중개 실무에서는 그 사람들끼리 쓰는 용어로 뭐라 그러냐면 양타 쳤다 그래. 양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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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도인도 내가 중개하고 매수인도 내가 중개했어. 그렇죠? 그럼 중개 수수료를 줘. 이쪽으로도 받고 이쪽으로도 또 받는 거죠. 그걸 양타. 양타. 그러면 양타 반대말 단타. 단타는 뭐예요? 공동 중개한 거죠. 한쪽 내가 데리고 이쪽 중개사 또 사람 손님 데리고 온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수수료는 한쪽만 받는 거죠. 양타가 좋아요? 단타가 좋아요? 그럼 양타 쳐야지 양타. 혹시 쓰리 쿠션이라고 아세요? 쓰리 쿠션이 있어. 쓰리 쿠션. 쓰리 쿠션은 뭐냐면 팔았죠. 팔았잖아. 그럼 그 사람 어딘가 또 사야 되잖아. 아, 그 사람 팔았으니까 어딘가 들어가야 되잖아. 그것까지 중개하면 그게 뭐예요? 쓰리 쿠션. 아줌마 났어요. 보통 우리가 당구를 치면 이렇게 알다마 치면 맨 마지막에 쿠션을 쳐야 돼. 쿠션 딱 쳤어. 그럼 이제 뭐라 그래요? 아줌마 났어요. 난 거야 이제. 예? 그러니까 뭐예요? 쿠션. 아, 그러니까 한 손님 갖고서 어떻게 돼야 돼요? 계속 돌려야 된다니까. 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야. 뜨내기 손님 맨날 찾아오는 손님들이 얼마나 있겠어. 한 사람을 딱 잡으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 부동산에 관해서 내가 평생을 책임지고 끌고 가야 돼. 평생을 책임지고 끌고 가야 된다니까. 사고 팔고 계속 손님 관리해야 된다니까.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나는 도대체 왜 중개업소는 적립 카드가 없는지 모르겠어. 아니 우리 커피 마시면 도장 찍잖아. 그렇죠? 도장 찍어서 10번 하면요. 커피 한 잔 주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건물 많이 갖고 방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은요. 물건 많이 갖고 있으니까 그럼 중개 한 번 할 때마다 도장 찍어가지고서 어떻게 하면 돼요? 10번 하면 중개 수수료 무료. 아 그럼 찾아올 거 아니야. 안 그래요? 그렇죠? 그리고 왜 중개사는 중개를 만약에 계약을 하면 손님한테 왜 사은품 줄 생각을 안 하지? 아니 내 제자 중에 이 제주가 있어갖고 손뜨개로 해서요. 그 수세미 있죠. 수세미를 또 그 중개를 계약을 한 사람한테 그 수세미를 주는 거야. 수세미를. 그 집에서 쓰잖아요. 그거 몇 개를 갖다 이렇게 선물로 주더라고. 그러면 고맙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또 그 사람 다음에 어떻게 돼요? 또 찾아오잖아요. 아니 자기가 이렇게 해서 또 큰 비용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 그렇죠? 그렇게 해갖고서 그것도 있으면 또 유용하게 쓰고. 아니 그런 걸 왜 생각을 안 하는 건지 모르겠어. 적립카드. 적립카드. 아니 뭐 10번 말고 한 8번 하면 한 번 공짜. 이런 거 괜찮잖아. 그렇죠? 아니 그런 걸 좀 자꾸 생각을 해서 고객을 유치하고 이렇게 아이디어를 발휘하면 좋은데. 그렇죠? 쌍방대리 느낌 왔어요? 네. 쌍방대리는 그러면 본인이 두 사람이야. 그렇죠? 이쪽도 매도인도 본인이고 매수인도 본인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중개사는요. 가운데 껴 있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중립을 지켜야지. 그렇죠? 근데 그게 어려워. 중립을 지키기가 어려워.
왜냐하면 둘 중에 한 사람 편을 들게끔 돼 있거든. 그렇죠? 누구 편을 들까요? 매도인 편을 들겠어요? 매수인 편을 들겠어요? 그래요. 매수인 편을 들어요. 매도인은 어차피 팔겠다고 내놓은 사람이야. 그렇죠? 근데 매수인은 살까 말까 망설이고 있거든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가격을 깎아줘야 돼. 깎아주기 위해서 중개사가 자꾸 매도인한테 어떻게 해요? 가격을 낮춰야 된다. 그럼 팔린다. 그러니까 매도인은 기분 나쁠 거 아니야 사실은. 그렇죠? 둘 중에 한 사람이 좋으면 한 사람은요 안 좋은 거잖아. 그러니까 자기계약 쌍방대리는 원칙은 해요 못해요?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 본인한테 해가 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계약 쌍방대리는 원칙은 못해. 금지됩니다. 자기계약 쌍방대리 못하게 돼 있다고요? 그럼 원칙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예외가 있어요. 예외는 허용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 어디 있냐? 조문이라니까. 여기는 조문하시는 거야, 조문. 124조 조문 볼까요? 거기 124조 조문 넣어놨죠? 그렇죠? 자, 조문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이 없으면 본인을 위해서 자기와 법률행위 하거나 자기계약. 그렇죠? 그 다음에 동일한 법률행위에 관해서 당사자 쌍방을 대리하지 못한다. 그러면 언제 할 수 있어요? 본인이 허락하면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첫 번째 본인이 해도 된대요. 본인의 허락이 있는 경우. 또 하나는요. 그러나 뭐라고 돼 있어요? 다툼이 없는 채무의 이행은 할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다툼이 없는 채무의 이행이요. 요거 이게 포인트다 이거예요. 시험에서는 그럼 다툼이 없는 채무의 이행이 어떤 거냐 이걸 물어본다고요. 요게 딱 여러분들한테 나올 수 있는 게 3개가 있다고. 3개. 그 3개 어떻게 하면 돼요? 그래 외우면 되는 거야. 외우면 되는 거예요. 응? 이 3개 중에서 시험에 이제 잘 나오는 게 뭐냐면 부동산 이전 등기 신청이에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실생활에서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부동산 이전 등기는요. 나중에 이제 공시법 배우면 이전 등기는 공동 신청이거든요. 그럼 매도인 매수인이 둘 다 등기소에 가야 돼요. 그런데 자 부동산 매매 계약했어요. 그럼 매수인 쪽 중개사가 매수인한테 물어봐요. 아는 법무사 있냐고. 아는 법무사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몇 명이나 있겠어. 나 많아. 나는 내 대학교 후배도 있고 많아. 공부하다가 사법시험 공부하다가 안 돼서 법무사 하는 애들 많아. 응? 그런데 나도 걔네들한테 안 해. 왜? 술값이 더 들어. 그러니까 아는 법무사 없으면 공인중개사 어떻게 해요? 소개시켜주죠. 왜 소개시켜줘요? 그래 거기 또 수수료가 있다니까. 그러니까 자 법무사가 어떻게 해요? 보내줘요. 이렇게 입금을 시켜준다고 해서 딱 얼마가 공인중개사 몫이야. 딱 들어온다니까 그게. 응? 그러니까 중개사 사장 중에 조금 나쁜 사람들은 이렇게 해요. 오늘 우리 실장님 생일이니까 같이 식사나 하시죠 하시면서 법무사 사무장한테 전화해. 아니 법무사가 아니라 법무사 사무실에 사무장이라고 있어. 일하는 사람. 사무장한테 전화해. 뭔 소리예요? 우리 실장님 생일이니까 선물 사가지고 와 임마. 그 다음에 뭐야? 와서 정신값 내고 가 임마. 그거야 지금. 어떻게 보면 갑질하는 거야. 그런데 법무사 사무장은 또 그 영업하는 거야.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 나중에 등기 있으면 그쪽으로 몰아주는 거야. 그래서 영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법무사 사무장이 와서 어떻게 합니까? 등기서류 받아가죠? 그럼 어떻게 해요? 법무사가 매도인, 매수인, 쌍방을 대리해서 등기하죠. 그러니까 매도인, 매수인 등기소 가요 안 가요? 안 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매도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빨리 등기 가져가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 내가 재산세 안 낼 거 아니야. 그런데 매수인은요. 빨리 등기해 달라는 거죠. 그래 내가 은행 가서 대출 받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럼 다툼이 있어요 없어요? 다툼이 없죠. 그러니까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온다니까. 부동산 이전 등기 신청은 쌍방 대리 할 수 있다. 부동산 이전 등기 신청은 쌍방 대리 할 수 있다. 그렇게 하잖아 지금 우리 실생활에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된다고. 응? 그렇게 이해해서 이게 지금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냐 아니냐, 다툼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그거 찾으면 딱 3개 있어, 3개. 그 중에 하나 얘기한 거예요 지금. 응? 자, 자기계약 쌍방대리에서 제일 먼저 할 거는 자기가 누구다?
대리인이다. 그렇죠? 대리인이 자기 혼자 계약하는 거예요. 쌍방대리는요. 양다리 걸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둘 중에 한 본인한테는 해가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원칙은 못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원칙이 있으면 예외가 있잖아요. 법에서 본인이 허락하거나 다툼이 없는 채무이행은 할 수 있다. 다툼이 없는 게 어떤 거냐. 부동산 이전 등기 신청은 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다툼이 없는 거니까 쌍방대리 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는 거야. 그렇게 해서 탁 넘어가는 거야. 조문 범위 내에서 이게 딱 정리하고 넘어가면 된단 말이에요. 자, 또 넘겨보십시다. 두 번째. 각자들이 나오죠. 119조. 자, 119조 대리인이 뭐래요? 수인인 때는 여러 명이죠. 그럼 뭐라고 돼 있어요? 각자가 본인을 대리하죠. 아까 뭐라 그랬어요? 회사에 가면 누가 있어요? 김대리, 이대리, 박대리가 어떻게 하든가요? 자기 책상에 앉아서 각자 사무 보잖아요. 각자. 그렇죠? 그러면 효과는 다 본인한테 기속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대리가 원칙이에요? 각자 대리가 원칙이죠. 그러나 법률 또는 수권행에서 다른 정한 바가 있는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맨날 이게 문제야. 그러하지 아니한 게. 그렇죠? 법률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사실 우리 시험 범위도 아니에요. 친권이 부모가 자식한테 행사하는 권리죠. 친권은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한다. 그죠? 법률 딱 하나야. 친권은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한다.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수권행위에서 다른 정한 바가 있는 때에는 그럼 수권행위로 정하면 각자 대리 안 하고 어떻게 할 수 있다? 공동 대리할 수 있다. 공동으로 해야 되는 거야. 그렇죠? 그럼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 간단해요. 대리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공동 대리가 원칙이다. 거짓말이죠. 대리인이 여러 명일 때는 뭐가 원칙이에요? 각자 대리가 원칙이다. 그런데 자, 수권행위로 정하면 뭐 할 수 있다? 공동 대리로 할 수 있다. 끝. 그러니까 여기서 깊게 볼 필요가 없다니까. 여기서 문제 나올 수 있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 나오는 지문은 뻔하다니까. 대리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수인을 이렇게 말을 바꾸는 거야. 여러 명인 경우에는. 그럼요. 각자 대리가 원칙이잖아요. 근데 공동 대리가 원칙이다. 거짓말이잖아. 그렇게 문제 나온다니까요. 그런데 수권행위로 정하면 어떻게 할 수 있다? 공동 대리로 할 수 있다. 끝. 여기서 더 궁금해하고 여기서 더 땅 파고 들어가면 안 돼. 여기서 땅 파고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못 나와요. 매몰돼서 못 나와. 그러니까 딱 거기까지만 하는 거예요. 거기까지만. 자, 이제 2번 현명주의 나오죠. 이제 현명합시다. 현명.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현명. 시험 문제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현명할 때 이 현자 있죠? 이 현자는 드러낼 현자, 드러낸다. 명자는요? 이름 명자. 이름 명자. 이 현자는요, 한자가 어려워요. 옛날에는 내가 다 썼는데 요즘은 나도 안 써서 못 써. 아무튼 드러낼 현자야. 그 다음 명자는요, 이름 명자요. 누구 이름이겠어요? 본인 이름이요. 본인 이름이요. 본인이요. 자, 원리를 생각해 봅시다. 법률행위 누가요? 대리인이 해요. 근데 효과는 누구한테 기속돼요? 본인한테 기속돼요. 아니, 어떻게 법률행위를 대리인이 했는데 효과는 본인한테 기속될 수 있냐고. 얘가 대리인이 대리행위 할 때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니까.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다. 그게 뭐예요? 현명.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했으니까 법률 효과는 누구한테? 본인한테 기속되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계약서에다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갑의 대리인을입니다. 그러면 갑이 누구예요? 본인이에요. 근데 대리는 을이죠. 법률행위는 을이 했는데 효과는 누구한테? 본인한테. 그렇죠? 근데 제가 계약서 쓸 때 보니까 대리라고 쓰는 사람 한 명도 본 적이 없어. 그냥 대 그러더라고. 대. 응? 갑, 대, 을 이렇게 쓰더라고. 대리인이라고 쓰는 거를 싫어하더라고. 왜냐하면 대리인이 나오면 이 상대방이 안 좋아해. 왜 안 좋아해요? 나중에 본인이 딴소리 할까 봐. 대리인이 나오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응? 대리인이 나오는 걸. 그러니까 대 이렇게 쓰더라고. 이렇게 하면 이게 지금 뭐 한 거예요? 현명. 그렇죠? 현명. 더 쉽게 현명 느낌 파고게 해줄게요.
자, 방송 같은 거 보면 말이죠. 사장님이 나와서 뭐라고 막 읽죠. 읽고 맨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무슨 주식회사 대표이사 아무개. 그런 거 들어본 적 있죠? 그럼 무슨 주식회사 본인이죠. 대표이사 아무개 대리인이죠. 지금 뭐 한 거예요? 현명했다니까? 대표이사 아무개가 이걸 읽었는데 효과는 누구한테? 무슨 주식회사 본인한테 기속된 거잖아요. 맨 마지막에 그런 얘기 하잖아. 무슨 주식회사 대표이사 아무개 들어본 적 있죠? 그게 뭐 한 거예요? 현명한 거라니까. 그래서 법률 효과가 누구한테? 본인한테 기속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밑에 조문 나오네. 114조. 1항 대리인이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했죠. 이게 뭐예요? 현명.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하고 자기하고 같아야 달라요. 다르잖아 지금. 그렇죠? 표시한 의사표시는 누구한테? 직접 본인에게 효력이 있다. 그렇죠? 효력이 생기죠? 그렇죠? 현명을 했기 때문에 법률행위는 대리인이 했지만 효과는 본인한테 기속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115조 보세요. 시험 문제 진짜 많이 나오는 게 이 115조예요. 115조. 자,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행위. 그럼 뭔 소리예요? 현명했다 안 했다? 안 했다. 현명을 안 했으니까 계약서에 뭐라고만 쓴 거예요? 을이라고만 쓴 거죠. 계약서에다가 을이라고만 쓴 거잖아. 문 이름만 썼어. 자기 이름만 쓴 거잖아요. 그렇죠? 자, 좀 봅시다.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현명 안 했죠. 조문에 뭐라고 돼 있어요? 그 의사 표시는 누구를 위한 것으로? 자기를 위한 것으로 본다. 자기가 누구예요? 대리인이야. 그럼 무슨 소리예요? 현명을 안 하면 법률 효과는 누구한테 기속된다? 대리인 자신한테 기속된다. 그 소리죠. 대리인한테 기속이 되는데, 그러나 상대방이 대리인으로서 한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전조 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랬죠. 왜 얘네들은 이렇게 쓰는 거예요? 도대체 전조 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럼 전조 1항에 뭐라고 돼 있어요? 맨 끝에 전조 1항에 뭐라고 돼 있어요? 직접 본인에 대해서 효력이 생긴다. 그렇죠? 그럼 어떻게 쓰면 돼? 본인에 대해서 효력이 생긴다. 이렇게 쓰면 되잖아. 글자 수도 비슷한 것 같은데? 그렇죠? 근데 왜 이렇게 쓴 거예요? 거대한 음모가 있다니까. 거대한 음모. 내가 얘기해 주잖아요. 거대한 음모. 무슨 음모?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놔야 일반인들이 법이 어려우니까, 그러니까요, 차단을 시키잖아. 그래서 어떻게 해요? 변호사 찾아가게 만들라고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 놓은 거야. 근데 뭐라 그랬어요 내가? 여러분들도 그 거대한 음모에 가담을 했다 그랬잖아. 이제 여러분들도 이 안으로 들어온 거야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떻게 같이 어려운 용어 쓸 거라니까. 이제 쉬운 말로 만약에 풀어서 해놓으면요, 그럼 이게 법전, 일반인들이 법전만 봐도 다 무슨 뜻인지 알면 변호사 찾아가겠어? 안 찾아갈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어렵게 만들어 놓은 거라니까. 응?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 놔야 그래야 학원에 와서 수업을 들을 거 아니야. 안 그러면 누가 학원에 와서 수업 들어? 혼자 읽어도 다 아는데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거대한 음모가 숨어 있다고. 거대한 음모. 응? 자, 봅시다. 다시. 상대방이 대리인으로서 한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도대체 어떻게 알았냐면요, 대리인이 위임장을 제시했어요. 대리인이 매매계약하러 와서 위임장을 제시했다고. 무슨 소리예요? 위임장 제시했다. 나 대리인입니다. 그 소리잖아요. 그런데 계약서에 뭐라고만 썼어요? 을이라고만 썼어요. 현명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래도 상대방은 얘가 대리인인 거 알아 몰라? 알죠. 상대방은 얘가 대리인인 거 아니까 누구한테 효력이 생겨야 돼? 본인한테 효력이 생기는 거죠. 이게 됐어요? 그런데 건방지게 계약서에 그냥 을이라고만 썼다고. 그렇죠? 그럼요, 효과는 을한테 기속되는 거야. 그럼 을이 어떻게 돼요? 책임져야 돼. 을이 책임져야 돼. 을은 지 거 아니잖아. 그럼 을은 어떻게 해야 돼? 갑한테서 사서 병한테 소유권 이전해 줘야 돼. 지가 책임져야 된다고요. 그렇죠? 그런데 매매계약 할 때 얘가 뭐 했어요? 위임장을 제시했다고. 위임장 보여줬다. 무슨 소리예요? 나는 갑의 대리인입니다. 그 소리잖아요. 그럼 상대방은 얘가 대리인인 걸 알아 몰라? 알잖아요. 그렇죠? 다만 현명을 안 한 것뿐이지. 그러니까 효과는 누구한테? 본인한테 귀속되는 거죠. 사실 간단한 거예요. 간단한 건데 말이 어렵게 돼 있으니까 여기서 제일 많이 여러분들이 헷갈려하는 게 자기가 누구냐. 자꾸 자기가 누구예요? 본인을 생각하잖아. 자기는 누구예요? 대리인이라니까. 그것만 알면 자기하고 본인은 같다 다르다.
다르다. 그렇죠? 그래서 자기를 위한 것으로 보는데 상대방이 얘가 대리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누구한테? 본인한테 효력이 있다. 조문 그거예요. 그거 정리하는 거예요. 현명 이해됐어요? 자, 이제 복대리 해보십시다. 3번 복대리요. 이 복대리 할 때 복자가 뭐라고요? 다시 복자. 대리인이 다시 선임한 대리인이요. 대리인이 다시 선임한 대리인이요. 이 복대리가 어떤 거냐? 아주 쉽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애가 고3인데 말이죠. 공부를 잘했어. 그래서 서울에 있는 대학교에 합격을 했어요. 서울대학교가 아니고 서울에 있는 대학교요. 요즘은 서울에 있는 대학교가 다 서울대학교야. 응? 서울에 있는 대학교에 합격을 했어.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서울에 방을 구해야 되잖아. 그렇죠? 그럼 서울에 방을 구하면 임대차 계약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얘는 지금 미성년자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되니까 아버지가 애 데리고 가서 방 구해주고 와야죠. 아버지가 바빠. 아버지가 바쁘니까 아버지 동생, 얘한테는 삼촌이죠. 그러니까 야 동생 네가 가서 얘 계약하는데 좀 봐줘라. 그렇죠? 그럼 아버지가 어떻게 했어요? 삼촌을 복대리인으로 선임한 거죠. 그럼 삼촌이 누구예요? 복대리인이죠. 그러니까 대리인이 다시 선임했죠. 대리인이 다시 선임한 대리인 그 사람이 누구요? 복대리인이요. 그렇죠? 그러면 복대리인은 누구냐? 의 대리인이 자기 이름으로 선임한 누구의 대리인이요? 본인의 대리인이요. 시험 문제 나올 때는 어떻게 나오느냐? 여기서 단어 한두 개씩 바꿔서 나오는 거예요. 자, 끊어볼게요. 대리인이 자기 이름으로 선임했죠. 대리인이 복대리인 선임했죠. 그렇죠? 아버지가 삼촌을 복대리인 선임했잖아요. 그렇죠? 그 복대리인 선임하는 행위를 뭐라 그러냐면 복임행위라 그래요. 자, 복임행위는 대리행위다 아니다. 아버지가 복대리인 선임하는 행위는 대리행위다 아니다. 대리행위가 되려면요. 대리행위는 뭘 해야 돼요? 현명을 해야 돼. 그죠? 대리행위는 현명을 해야 되잖아. 현명은 누구 이름으로? 본인 이름으로. 근데 누구 이름으로? 자기 이름으로. 자기하고 본인은 같아야 달라요?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복임행위는 대리행위다 아니다. 아닌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바꿔서 나온다고.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와요. 복대리는 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선임한 자이다. 틀리죠? 복대리는 대리인이 자기 이름으로 선임한 거예요. 자기 이름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복임행위는 대리행위다 아니다. 아닌 거죠. 그렇죠? 자, 대리행위라는 게 대리자가 들어가려면 다 뭘 해야 돼? 현명을 해야 돼. 그러니까 무권대리가 됐든 표현대리가 됐든 복대리가 됐든 대리자 들어가는 건 다 뭐 해야 된다? 현명을 해야 된다. 그렇죠? 근데 현명을 안 하면요. 복대리도 될 수 없는 거고 무권대리도 될 수 없는 거고 표현대리도 될 수 없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이름으로 선임했다 그랬으니까 요거는요. 복임행위는 대리행위다 아니다. 아니다 이게요. 그렇죠? 다시요. 누구의 대리인이요? 본인의 대리인이요. 그럼 복대리인이 자 지금 복대리인이 할 거 아니에요. 삼촌이 가서 임대차 계약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럼 복대리인이 할 때 누구 이름 현명해야 돼요? 복대리인이 할 때 누구 현명해? 복대리인도 대리니까 현명해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구 현명해야 돼? 본인 현명해야죠. 누구의 대리니까? 본인의 대리니까.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대리를 현명하면요. 법률 효과는 대리인한테 귀속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복대리는 누구의 대리인이다? 본인의 대리인이다.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복대리인은 복대리시 누구 현명한다? 본인이 현명한다. 왜? 누구의 대리인이니까? 본인의 대리인이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복대리는 복대리시 본인 현명한다. 자, 그 밑에 그림 하나 그려놨죠. 그렇죠? 그 그림 다른 데는 볼 수 없어. 그 그림은. 제가 가끔 농담을 삼아 이런 얘기 잘해요. 국내 최초로 그림으로 설명해. 자, 여기 볼까요? 여기 갑이 있어요. 갑이 이 사람이 지금 본인이에요. 항상 위에다 쓰면 이 사람 본인이야. 말 안 해도. 이 본인이 여기 지금
을 누구요? 대리인이죠. 대리인이죠. 그런데 자, 병이 누가 되는 거냐면 이 대리인이 자기 이름으로 복대리인 선임했죠. 그러니까 여기 병은 복대리인이죠. 그러면 대리인이 자기 이름으로 선임했죠. 그렇죠? 이게 무슨 뜻이 되는 거냐면 이렇게 되는 거죠. 복대리권은 대리권으로부터 나온 거죠. 얘가 얘를 임명한 거니까. 그렇죠? 그럼 얘가 주물이면 얘가 종물인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권도 어떻게 되겠어요? 소멸하겠죠. 대리인이 사망하면요. 대리권 소멸하거든. 그럼 복대리권도 어떻게 돼요? 소멸하겠죠. 그렇죠? 얘는요. 얘 권한을 뛰어넘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만약에 뛰어넘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뛰어넘으면 복대리인이 대리인의 대리권의 범위를 뛰어넘으면 없잖아. 지금 대리권이 없는 부분이라 무권대리가 되는 거지. 그렇죠? 무권대리가 되는 거예요. 무권대리가. 응? 자, 그래서 얘가 지금 얘를 선임한 거니까 얘가 대리권이 소멸하면 얘도 어떻게 된다? 복대리권이 소멸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 복대리는 누구하고 법률행위 하겠어요? 맞은편에 있는 상대방하고 하겠죠. 여기 상대방은 정이라고 그럽시다. 그래서 상대방하고 뭐예요? 복대리행위 하겠죠. 그렇죠? 그럼 복대리는 누구의 대리인이에요? 본인의 대리니까 복대리 할 때 누구 현명해요? 본인 현명해야죠. 했으니까 법률 효과는 어떻게 되겠어요? 본인하고 상대방한테 귀속이 되겠죠. 줄 거지겠죠. 얘가 현명을 했으니까 누굴 현명했어? 본인을 현명해야 되잖아. 왜? 누구의 대리니까? 본인의 대리니까. 그럼 효과는 본인하고 상대방한테 귀속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요 본인하고 복대리인 사이에는 원칙적으로 법률 관계가 지금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본인이 복대리인 선임한 게 아니잖아. 대리인이 선임한 거니까. 그렇죠? 줄 거져야 안 거져요? 안 거지는 게 원칙인데 이렇게 줄 거진다는 게 뭐라 그랬어요? 법률 관계가 있다. 법률 관계가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법률 요건이 있어야죠. 법률 요건은 딱 두 개밖에 없죠. 뭐하고 뭐? 법률 행위 아니면 법률 규정. 그렇죠? 근데 법률 행위는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는데 법률 규정이 있어요. 법률 규정이 있어서 줄이 거져요. 법률 규정 거기 몇 조 써 있어요? 123조 2항 써져 있죠. 123조 2항에 나중에 조문을 보시면 뭐라고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 그림에 보면 자, 그림에 거기 6페이지 보시면 그림 나오잖아요, 중간에. 그렇죠? 거기 본인하고 복대리인 사이에 123조 2항이라고 돼 있죠. 그렇죠? 그래서 법률 규정에 의해서 줄이 거져. 그래서 법률 규정이 이렇게 돼 있어요. 복대리인은 본인이나 제3자에 대해서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와 의무가 있다. 이 둘이 뭐가 있다? 법률 관계가 있다. 법률 관계가 있으니까 자, 예를 들어서요. 얘가 얘하고 매매 계약했어요. 둘이 매매 계약했어요. 그럼 계약 체결할 때 비용 들어갈 거 아니에요. 커피집 가서 커피를 마셔도 커피값 냈을 거 아니야. 그럼 얘는요. 왜 비용을 썼어요? 얘를 위해서. 그렇죠? 그럼 나중에 얘는 얘한테 직접 비용 상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왜? 법률 관계가 있으니까. 그렇죠? 만약에 123조 2항이 없으면요. 얘는 얘를 대위해서 얘한테 청구해야 돼. 그렇죠? 그러니까 시험 문제가 나오는 걸 지금 얘기한 거예요. 이전에 시험 문제 어떻게 나왔냐면 복대리는 본인이나 제3자에 대해서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와 의무가 있다. 조문을 물어봤다고. 이미 물어봤어. 끝났어. 그러니까 그거 안 나와. 그럼 말이 바뀌어서 나오는 거죠. 말이 바뀌어서 복대리는 본인한테 직접 비용 상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요. 이게 2013년도 감정평가사 기출문제예요. 2013년도 감평 문제에서 그렇게 나왔다니까? 그렇죠? 그럼 이제 우리 시험에는 안 나왔어요. 그럼 이제 우리 시험도 이제 나올 때가 된 거야, 이제. 그러니까 나왔던 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말을 바꿔서 물어본다 이게요. 아세요? 그래서 줄이 거지니까 법률 관계 있다 없다? 법률 관계 있죠. 그렇죠? 왜 줄이 거졌어요? 조문이 있으니까. 조문에 의해서 권리 의무 관계가 있다 이게요. 그러니까 복대리는 자, 본인한테 어떻게 할 수 있다? 직접 비용 상환 청구할 수 있다. 이게 됐어요? 자, 그럼 이제 복대리는
요런 의미다. 그래서 복대리인이 어떤 사람인지 아셨죠? 자, 이제 네 번째 무건대리 보십시다. 얘가 제일 중요하다 그랬죠. 무건대리. 자, 어떻게 나눈다고요? 협의의 무건대리와 뭐요? 표현대리로 나눈다 이게. 협의의 무건대리와 그 다음에 표현대리로 나눈다. 뭔 차이라 그랬어요? 협의의 무건대리는 대리권이 없이 그냥 한 거죠. 근데 얘는요. 대리권이 없는데 있는 것처럼 뭐가 돼 있다? 표현이 돼 있다. 대리권이 얘는 그냥 없어요. 근데 얘는요. 없는데 있는 것처럼 뭐가 돼 있다? 표현이 돼 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 협의의 무건대리는 문제가 어떻게 나온다? 사례로 나온다. 표현대리는 문제가 어떻게 나온다고요? 판례로 나온다. 그러니까 대리는 여기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기 항마다 문제가 나오니까 여기다 힘을 쏟아야 되는데 그런데 이 앞에 이거 하느라고 대리의 삼명관계 그 다음에 복대리를 하느라고 이미 지쳐가지고서 일로 오는 거야. 그러니까 무건대리만 나오면 벌써 머리가 아픈 거야 머리가. 근데 무건대리는 하나도 어려울 거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사례니까 사례 문제 많아요. 사례 문제 한 3문제만 풀면 다 그놈이야 같은 거야. 맨날 물어보는 거 뻔해요. 그러니까 문제 맞추기도 어려울 거 없어. 여기 표현대리는 뭐라고요? 판례요. 판례니까 키워드 결론 아니에요. 판례 나온 것도 몇 개 없어. 그러니까 표현대리는 판례 지문 한 8개 정도만 하면 문제 다 맞출 수 있어. 문제 다 맞출 수 있다니까. 이건 반드시 문제를 맞출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건 틀리면 안 되는 거야, 이런 거는. 응? 자, 협의 무건대리 한번 해볼게요. 여기 아버지 있어요. 갑이요, 아버지요. 어느 집이나 말썽장이 아들은 꼭 있게끔 돼 있어. 큰아들이 됐든 둘째 아들이 됐든 막내 아들이 됐든 꼭 있어. 여기 을 있어요. 얘가 누구냐면 아버지 아들이에요. 그러면 이 아들은요. 당연히 아버지를 위해서 대리권 갖나요? 아니지. 아들이 미성년자면 아버지는 법정 대리권을 갖지만은 그렇죠? 얘는 당연히 대리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버지가 부동산 팔아오라고 시킨 적 없어요. 그런데 장롱 열면 뭐 있어요? 아버지 인감도장 있어요. 거기다가 등기부 등본만 있는 게 아니라 등기 필증도 있어요. 들고 나가서 어떻게 했어요? 병하고 매매 계약했어요. 등기부 등본에는 자 등기 필증에 누구 이름 올라가 있어요? 아버지 이름 올라가 있죠. 그러니까 얘가 지금 매매 계약하러 가죠. 그럼 매매 계약하러 갈 때 누구 신분증 들고 가요? 자기 신분증 들고 가야지. 응? 자기 신분증 들고 가야지. 아버지 신분증 들고 가면 얼굴이 다른데,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신분증 들고 가는데 매매 계약했잖아. 그렇죠? 그러려면요, 얘가 뭐라고 뻥을 쳐야 돼요? 아버지가 팔아오라고 시켰다고 얘기해야지. 아버지가 팔아오라고 시켰다. 그래서 얘 어떻게 해요? 위임장을 위조해요. 아까 인감도장 있잖아. 위임장을 위조한다니까요.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와요. 위임장 위조했다는 얘기 나오면요. 고민하지 말고 뭐예요? 무건들이라고. 표현들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버지는 수권행위한 사실이 없어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위임장 위조했다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무건들이라고. 그렇죠? 그럼 얘는 매매 계약할 때 누구 이름으로 매매 계약해요? 자기 이름으로 아버지의 이름으로. 매매 계약할 때 자기 이름으로 매매 계약해요? 아버지 이름으로 매매 계약해요? 아버지 이름으로 해야죠. 왜요? 대리잖아. 대리. 그렇죠? 위임장 내밀었잖아. 대리는 뭐 해야 돼요? 현명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버지 이름으로 매매 계약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응? 자, 아버지 이름으로 매매 계약했어요. 그럼 이제 매매 계약했으니까 얘 뭐 받았어요? 계약금 받았어요. 계약금 받아서 어떻게 했겠어요? 친구들하고 제주도 놀러 갔어요. 친구들하고 제주도 놀러 갔다고. 그렇죠? 그러면 나중에 이 사람은 얘한테 뭐라고 했어요? 아버지한테 잔금 주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아버지는 뭐라 그러겠어요? 뭘 뭐라 그래? 팔짝팔짝 뛰지. 나는 우리 아들한테 팔아오라 그런 적 없다. 그렇죠? 그러면 이 매매 계약, 요 매매 계약 있죠? 이거 뭐예요? 무건들이죠? 무건들이는 뭐예요?
무효요, 무효. 무효니까 얘는 얘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제 뭐가 된 거예요? 부동산 사고 터진 거야. 둘이 만나서 계약하진 않았을 거예요. 누가 있었겠어요? 공인중개사가 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시험에서는 뭘 물어보냐 하면 시험에서는 무권대리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법률 관계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은 실무에 나가서는 무권대리를 만들면 안 돼요. 무권대리가 만들어졌다는 얘기는 사고가 터졌다는 얘기야. 중개 사고가 터졌다는 얘기야. 그렇죠? 사고가 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얘가 위임장 위조해서 위조된 위임장 내밀었잖아요. 그럼 꼭 어떻게 해야 돼요? 본인한테 수권행위한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꼭 확인해야 돼. 누가? 중개사가. 중개사가 확인을 안 했기 때문에 과실이 있단 말이야. 그렇죠? 물론 이 사람도 확인 안 했어요. 이 사람도 과실이 있어. 매수인도. 이렇게 되면 둘 다 있으니까 판례가 중개사가 6이고 이 사람이 4야. 6대 4예요. 그러니까 중개사가 또 무겁죠. 그렇죠? 그럼 중개사가 과실이 있다는 얘기는 중개사는 이 사람한테 뭐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손해배상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자 사람이 왔어. 계약하러 왔으면 제일 먼저 뭐부터 해요? 신분증 확인해야죠. 그래서 그 사람이 일단 제한 능력자인지 아닌지 확인해야죠. 일단 그게 먼저 제일 기본이야. 그렇죠? 두 번째 그 사진 속에 있는 사람하고 계약하러 온 사람이 동일인인지 아닌지 확인해야죠. 그렇죠? 그런데 위임장 가지고 왔잖아요. 그럼 위임장 가지고 왔을 땐 반드시 본인한테 어떻게 돼요? 확인해야 돼. 수권행위한 사실이 있느냐. 아무개 맞으시죠? 주민등록 끝번호가 어떻게 되십니까? 예상하지 못하는 질문에서 확인을 해야 된다. 끝번호 어떻게 되십니까? 그렇죠? 확인하고 확인한 건 어떻게 해놔야 돼요? 녹음해놔야 돼. 그래야 나중에 뭐 할 수 있어요? 입증할 수 있잖아. 그럼 나는 확인을 했으니까 과실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근데 꼭 확인하기 어렵게 해와요. 아버지 러시아 갔어요. 러시아에서 급하게 나한테 지금 팔아달라고 연락 왔다는 거야. 그렇죠? 아니 그렇게 올라왔다는 거야. 지금 아버지 러시아에 지금 최강자 억류 중이래 지금. 에? 내가 빨리 부동산 팔아서 아버지 보내야 아버지 지금 풀려 나온다는 거야. 급하게 됐다 이거야. 그렇게 해놓고 지금 여기는 낮인데 거기는 지금 한밤중이라 이거야. 확인이 안 된다 이거야. 그럼 여러분들은 계약금 주면 돼 안 돼? 안 돼. 계약금 주면 안 된다니까. 물론 얘가 그 아버지 아들이라는 거 알아. 알아요. 알아도 아버지 아들인 게 대리인이라는 얘기야? 아니잖아. 수권행위 했다는 얘기예요? 아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꼭 확인해야 되니까 밤 12시가 됐든 새벽 1시가 됐든 러시아에 전화해서 꼭 확인해야 된다고. 확인 안 하면 사고 터진다니까. 그러니까 확인하기 전까지는 돈 주면 돼 안 돼? 안 돼요. 부동산 사고가 그렇게 터지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은 무권대리는 뭘 공부한다고요? 무권대리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문제에서 무권대리가 일어났다는 것까지 써줘요. 그리고 난 다음에 법률 관계를 공부하는 거지만은 여러분들 실무에 나가서는 만들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간단한 거야. 위임장 가지고 왔어요. 그럼요.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확인하면. 본인한테 수권행위한 사실이 있느냐 없느냐 반드시 확인해야 돼요. 확인 안 하면 뭐가 있다? 과실이 있는 거예요. 과실. 과실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손해배상 해줘야 된다니까. 손해배상 해줘야 되니까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이해됐어요? 자, 일어나고 난 다음에 법률 관계는 좀 쉬었다 보십시다.